안녕하십니까. 프라이메듀입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영어 내신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 내신 지문을 고등학교식으로 한번 변형해서 학생들에게 풀려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획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교 내신 시험의 특징은 난이도가 쉬운 실용문 쪽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독해 쪽에서는 점수를 가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법하고 서술형 쪽에서 난이도를 높여서 점수를 가르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서술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문법 쪽에서 난이도를 많이 높이시는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학교 영어 내신을 잘 보려면은 이제 어떤 능력을 갖추고 계셔야 되냐면 이제 어휘는 한 요 정도 능력, 어법 틀린 거 고르기를 한 이 정도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형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변형에 대한 능력은 거의 안 갖고 있어도 중학교 영어 내신을 충분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잘 보는 거는 이제 A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죠. 문제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 배웠던 본문인데 변형은 전혀 안 되고 밑에 보기에 있는 처음 보는 영어 간단한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되고요. 어법상 옳은 것만 혹은 뭐 틀린 거 고르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가장 많이 학생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맞으면은 A 등급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문제에서 틀리면은 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틀리면 이제 80점 미만이 되는 거겠죠. 그런 능력을 갖추시는 거에 따라서 성적이 갈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는 중학교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영어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휘는 중학교 때는 여기까지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키워야 되는 능력은 어휘 능력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이고요. 그 다음에 어법 틀린 거 고르기 같은 문제는 더 이상 고등학교 때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능 어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수능 어법의 비중은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비중은 어휘, 변형되는 것보다 더 낮습니다. 영어에서의 어법의 중요성은 중학교 때보다는 우선순위가 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형이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변형되는 것에 대응을 잘 하셔야지 고등학교 영어 내신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휘를 내가 한 이 정도까지 알고 있어서 중학교 때는 뭐 90점 정도 받았다.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 어휘 능력을 이 정도까지밖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대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나는 4등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같은 90점, 100점이지만은 내가 기본적으로 갖춘 어휘 능력이 이 정도 혹은 이 정도 되는 것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등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저는 보면 알 수 있죠, 대충.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수업을 해보면은 현재 이 학생이 어휘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정도 실력이면은 학교 가서 어느 정도 받겠다는 게 있습니다. 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변형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변형에 대한 능력을 전혀 안 갖추고 있는 학생들은 4등급. 그렇지만 차츰차츰 이제 변형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지 1등급까지 고등학교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단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주황색에 있는 것처럼 지문을 추가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단어를 많이 바꾸시고 이런 새로운 지문을 파악하기 위해서 혹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뀐 것에 대한 어휘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법도 마찬가지예요. 어법도 많이 변형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백경고등학교 시험 문제인데 원래는 with가 여기 있었는데 이쪽 뒤로 보낸다든지 여기 원래 접속사가 있었는데 주변 상황을 바꾸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문제를 많이 출제하십니다. 여러 가지 변형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동백중학교 3학년 지문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통 많이 바꾸거든요. 근데 고난이도 문제가 되려면은 이 밑줄 친 부분을 바꾸는 게 아니고 왜냐면 밑줄 친 부분을 바꾸면은 학생들이 문법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냥 내가 많이 본 거 중에서 아닌 거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 상황을 바꾸는 문제를 출제하시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런 식으로 동백중학교 지문을 이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고 한번 주변 상황을 바꿔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 정도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고등학교식으로 한번 변형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변형을 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보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거 눈치챘어? 네. 뭐가 이상한데? 그냥 뭐가 정상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 뭔가 바뀐 것 같아. 그래? 그래도 많이 안 해. 그 알아챈 거 자체가 벌써 많은 소득이다. 알겠다. 뭔가 바뀐 것 같아? 파이팅. 이거 유튜브에 올라간다. 잘해라. 네. 학생들에게 변형 문제를 풀려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푼 학생들은 전부 이제 A를 받는 학생, 뭐 100점은 받는 학생도 있고 90점을 다 넘는 학생들만 시켜봤는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1문제 중에 4개 틀렸네요. 변형하지 않은 것보다는 확실하게 더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현재 중학교에서 90점하고 100점을 받지만은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역시 변형되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은 2개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문제를 천천히 푼 학생입니다. 이때까지 본 학생 중에 이 학생이 제일 잘 봤죠. 이 학생도 앞에서 6문제 중에서 총 4개를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낌새를 알지 못하고 그냥 외우던 식으로 푼 거겠죠. 절반 이상을 틀렸습니다. 현재 중학교 실력은 90점 이상 받고 100점을 받지만은 고등학교 가서 변형을 했을 시 틀릴 확률이 높은 학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학생은 변형 문제를 최대한 많이 줘가지고 변형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 학생도 앞에서 3개 틀렸고 뒤에서 2개, 총 5개, 그러니까 한 50점에서 좀 넘는 그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제 자기도 좀 어이가 없는지 며칠 후에 저한테 또 따로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더 없냐, 이런 문제 더 풀어보고 싶다. 지금 당장은 많이 틀렸지만 그런 도전 의식을 저는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잘 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풀려본 결과이고 제가 예상한 대로 변형되지 않은 것과 변형되는 것의 차이가 많이 심하고 학생들이 현재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그런 것을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문제를 변형시키면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신에서 그냥 외우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자기가 많이 틀리고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질문을 많이 하는 수업 시간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작하는 것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제작을 해서 좋은 퀄리티의 수업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이상 프라이메디학원이었습니다.